그래서 나는 돈에 미쳤다. 자신이 길들인 방법 4가지죠. 돈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자. 뭐 침묵하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명상하자. 상상을 해보자. 당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당신은 돈과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돈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사람처럼 대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이 방법이 정말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느낀다. 많은 고객과 독자에게서 이 방법으로 자기가 돈 문제에 바보처럼 대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예전에 내가 돈에게 쓴 편지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친애한 돈에게, 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를 원한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나. 난 한 번도 날 위해 있어준 적이 없잖아. 나는 널 절대 신뢰하지 않고 너를 원한다고 인정하는 게 기분 나빠. 하지만 내가 볼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도 사실이지. 난 항상 내 걱정해.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정말 짜증나는 존재거든. 제발 이런 시일 안에 많이 나타나주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양가 감정을 느낀다는 게 문제죠. 양가 감정이란 건 이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걸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돈을 밝히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사람 속마음은 돈 때문에 고생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잖아요. 이런 2가지 마음이 모순돼 가지고 싸우니까 용과 호랑이처럼 싸우니까 이게 돈이 벌릴 수가 없는 거죠. 사공이 좌측으로도 가려고 하고 우측으로도 가려고 하고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배가 난파되거나 뒤집히겠죠. 전복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쪽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부모님 세대나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계속 주입을 받았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매스미디어에서 재벌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든지 맨날 보면은 뭐 땅콩 회항 그거 맨날 나오잖아요. 재벌이 인간적으로 좀 미성숙하고 맨날 화내고 이런 것들을 맨날 비춰주니까 우리가 재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애의 꿈은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바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어린애 중에서 사업가나 기업가 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사회잖아요. 공무원 된다, 건물주 된다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조선시대도 이보다는 더 나았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그래도 양심이라든지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보다는 나았다고요. 나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렇게 돈과 밀고 당기는 관계였기에 적게나마 돈을 벌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내 에너지는 돈을 반갑게 맞으려고 애쓴 동시에 그 흐름을 차단하느라 다 소모되었다. 돈 때문에 쩔쩔매는 것이 당신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독자가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겠다. 그래서 내용이 있는데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아프리카와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원숭이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저도 이건 알고는 있어요. 이 이야기는 돈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을 고수하는 모습을 빗댄 훌륭한 은유다. 사람들은 상자에 구멍을 뚫고 바나나를 넣어둔 다음 원숭이가 돌아다니는 곳에 사탕이란 것도 있고 열매라는 것도 있죠. 상자를 두고 기다린다. 상자를 본 원숭이는 그 안에 손을 넣어 바나나를 집는다. 하지만 바나나는 상자에 뚫린 구멍에서 꺼내기엔 너무 크기 때문에 상자에 손이 걸리고 만다. 원숭이가 손을 빼려면 바나나를 놓기만 하면 되지만 계속 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대로 덫에 걸리고 만다. 어디서 처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오래전부터 자기계발 분야에서 자주 하던 이야기다. 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원숭이가 상자 안에 바나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원숭이가 거기서 바나나를 움켜쥔 채 오도가도 못하고 한들 어떻게 그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종일 정글에서 죽치고 앉아 담배 피우며 카드놀이를 하면서 원숭이가 자기들이 쳐놓는 그물에 걸려들 때까지 기다린다고? 어떤 웹사이트에 가니까 원숭이를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항아리에 집어넣으라는 내용이 있었다. 항아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게 실험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생각이잖아요. 원숭이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 그거 놓고 도망가겠죠. 원숭이가 얼마나 약었는데, 그쵸? 그게 잔나비잖아요. 잽싼 아무리 바보라도 그건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 알고 있죠. 바나나보다. 그래도 어쨌든 이 이야기를 활용해 보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설명하고자 하는 요점을 알려준다. 요점은 우리는 이러한 소스를 만들어내서 믿는데 본인의 삶을 변화에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다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와 관련해 설명하려면 이보다 더 나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 안에 머무르려는 이유는 거기에서 거짓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은 탐욕 부리면 안 되니까 니네는 돈 벌지 마. 우리가 그걸 다 가질게. 종교 항상 헌금 걷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국가가 세금 걷고 다. 좋은 일에 쓰겠다고 그런 거짓말. 국가는 복지에 쓰겠다고 거짓말하고 종교단체는 기부에 기금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가장 큰 기업이 뭡니까? 종교단체랑 국가잖아요. 독점적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저는 기부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면은 부자가 되면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으로 도우면 사람을 패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도 돈 빌려줘가지고 괜히 인간관계만 단절되고. 그럼 뭐 아프리카이나 뭐 이런 사람 도와줄 필요도 있겠는데 사람은 돈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면 그걸 망치는 일이에요. 저게 보면 그걸 기부해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은 돈이 그 가난한 결핍을 겪어야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죠.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따지면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을 다 쪼개가지고 전 세계에 나눠주면 행복해질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빈털터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물품 상태가 되는 원인을 본인이 아닌 유보에서 찾고 안전을 추구하며 실패해서 바보처럼 보이거나 가족과 친구에게 기존의 다른 모습을 보이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등등 결국은 한 가지로 결론으로 귀착한다.